9. 달콤한 연인. 유정은 배우가 꿈이었기에 대학에서도 연극 영화를 전공했다. 집에서의 반대가 컸지만 전공만은 절대 양보 못한다고 난리를 쳐서 결국 부모님이 유정에게 져주셨다. 대신 졸업 후 부모님이 경영하시는 회사에 취직하기로 단단히 약속을 하고서야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유정은 딱히 예쁜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연기에 대한 욕심은 대단히 컸기에 닥치는 대로 공연을 찾아다니며 연기를 배우는 데 몰두했다. 보고 싶은 공연이 있으면 그곳이 해외라도 상관 안 했다. 남들보다 대학을 2년이나 늦게 졸업한 이유에는 바로 그런 탓도 있었지만 부모님 말씀대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회사에서 일하는 게 싫었던 것이 더 큰 이유였다. 부모님께는 연수다 뭐다 핑계를 대고 외국에서 짧게 머물다 왔는데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리저리 여행 다니고 공연을 보러 다니는 게 전부였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배우가 되기 위한 수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유정은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나 배우 모집 본고만 나오면 벌떡이는 가슴을 부여안고 찾아다녔는데 모든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나니 허탈감과 상실감이 컸다. 그렇게 모든 것에 떨어지고 아픔을 달래고자 2년 전 어느 날 그녀는 소극장에서 한 연극 공연을 보게 되었다. 대중적이지 않은 공연이어서인지 관객은 별로 없었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어서 마음에 남는 공연이었다. 주인공의 자아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악마가 지배하고 하나는 천사가 지배하게 된다. 악마는 주인공에게 끝없이 달콤한 말로 유혹했고 천사는 조용한 몸짓으로 주인공을 바른 길로 가게 이끌었다. 결국 주인공의 몸은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지만 천사는 그의 마음을 가져가게 된다는 내용의 공연이었다. 주인공과 악마의 연기도 볼만했지만 천사 역할을 한 그 배우가 꽤 인상적이었다. 천사로 나온 그 사람은 온몸에 하얀 칠을 하고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섬세한 표정과 가냘픈 손짓으로 대신했고 그의 조용한 마임은 그녀에게 묘한 매력을 주었다. 대사 하나 없이 사람의 마음을 올린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 순간 유정은 자신도 마임을 배우고 싶다는 욕구까지 차올랐다. 그 연극 공연을 보고 며칠이 지나도록 마임을 한 그 배우가 잊혀지지 않아 일부러 다시 찾아가 팸플릿을 하나 얻어 배우 명단을 살펴보았다. 거의 맨 끝에 그 사람 이름이 나왔다. 김진우. 그때의 감동은 쉽게 잊을 수가 없었다. 아직도 그녀의 뇌리에서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그와 처음 부딪혔을 때 김진우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던 의문의 장막이 거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김진우를 많이 닮은 김진호가 클럽에서 쓰러졌을 때였다. 그가 쓰러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술이 많이 취했나 보네. 누구 좀 불러봐요. 가져오신 분 없어요. 사람들에게서 제각기 말이 튀어나왔다. 유정아, 아까 저 사람하고 얘기 나눴잖아. 친구의 말에 유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뭐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결국 그 자리에서 진우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유정이 진우를 책임져야만 했다. 일단 그의 휴대폰을 찾아야 했다.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그의 휴대폰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정은 진우의 명함을 생각해내고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생각해보니 진우의 오피스텔에 갔을 때 메었던 핸드백 속에 명함을 아무렇게나 집어넣은 기억이 떠올랐다. 어쩔 수 없이 진우를 깨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게 된 유정은 진우의 뺨을 세차게 두드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럼에도 진우는 눈을 조금 움찔거릴 뿐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유정이 진우의 뺨에 손을 댄 순간 축축한 뭔가가 만져졌다. 유정은 그 축축한 뭔가가 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그를 흔들어 깨울 수가 없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건가?
그때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머님 때문에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그녀는 슬며시 걱정이 되었다. 어머니께서 많이 안 좋아서 그런가? 유정은 그를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다. 일단은 자신의 차로 데려가 그를 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진호를 뒷자리에 태우고 유정은 운전석에 앉았다. 유정도 술을 마신 상태라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어차피 여기서 밤을 보내고 나면 술 기운은 다 떨어질 테니 그냥 차 안에서 그가 깨어나길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유정은 룸미러를 통해 진호와 다른 느낌의 진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었다. 둘 다 모두 상처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이네. 유정은 mp3의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침이 밝아오자 진호가 서서히 눈을 떴다. 차 안에서 잠든 거라 이곳저곳이 쑤셔왔다. 눈을 완전히 뜬 진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처음 보는 차 안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진호는 정신을 차리고 앞자리를 보았다.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알아보려 살며시 다가갔다. 얼굴을 보니 누구인지 빨리 떠오르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이름은 더더욱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갈까 생각했지만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저기요, 저기요? 몇 차례 어깨를 흔들며 부르자 그제야 그녀가 눈을 번쩍 떴다. 그녀는 아직 비몽사몽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직 잠에서 덜 깨었는지 푹 잠긴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일어나셨어요? 잠을 깨려는지 그녀는 고양이처럼 팔을 앞으로 길게 뻗어 기지개를 켰다. 제가 왜 여기에? 자초지종을 알고자 하는 그의 물음에 손으로 눈을 비비던 유정이 덤덤한 얼굴로 대꾸했다. 왜 여기 계신지 생각 안 나시나 보다. 글쎄요, 순간 진호는 어제 꼬꾸라지다 크게 다친 이마가 욱신거림을 느꼈다. 이마를 손으로 문지르니 그제야 어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진호는 창피하고 부끄러워 유정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이 자리를 빨리 피해버리고 싶었다. 그와는 달리 머리를 매만지며 무심히 시계를 보던 유정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어떡해, 지각이다. 유정은 진호가 뒤에 있건 말건 어젯밤의 진한 화장부터 무류지로 대강 주었다. 자신에게 저런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 여자는 유정이 처음이었기에 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해지 작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 달여간 진행되었던 그들의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다. 사실 모든 요리 작업은 끝났고 굳이 작업실까지 와서 일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미 한 달을 생각하고 잡아놓은 작업실이라서 혜지와 진우는 각자의 집이 아닌 작업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 남들이 본다면 열심히 깨벗고 사는 신혼부부의 모습과도 닮아 보였을 것이다. 둘은 아침에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서로 한참을 바라보다 일을 하고 같이 점심 준비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또 일하고 틈틈이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는 거로 하루를 보냈다. 이전대로라면 혜지는 일 때문에 작업실에 계속 있어야 했지만 별다른 일이 없는 진우는 저녁이면 집에 일찍 갔었다. 그러나 그는 요즘 들어 별다른 일이 없어도 붙박이장처럼 작업실에 붙어있다가 밤늦게야 돌아갔다. 같이 앉아 있어도 두근대는 현상 때문에 일이 빨리 진척되지 않아 혜지는 고민이다가도 이렇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아직 그들의 진도는 뽀뽀까지밖에 아니었지만 그 정도에서도 그들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가슴이 설레고 떨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스킨십에 대해 완전 초보가 아닌 혜지는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 않아 불안해하면서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진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진우는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다. 오늘은 작업을 일찍 끝내고 둘이 작업실에서 영화 한 편을 같이 보기로 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진우기에 자막에 나오는 외국 영화를 선택하기로 한 혜진은 무슨 영화를 고를까 고민하다 대사가 별로 없고 화면이 아름다운 유럽의 예술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고른 게 그녀에게였다. 영화가 예술 작품이라고만 생각했지 은근히 에로틱한 부분이 많다는 것까지는 몰랐던 그들은 영화 보는 내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애써 태어난 모습을 보이려 혜지와 진우는 연신 침을 번갈아 꼴깍 삼켜야 했다. 아우, 얼굴 붉히고 민망해하면 내가 이 영화를 예술 영화로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텐데. 그러면 완전 양고 빨기는 여자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우 씨 야리꾸리한 나에 대해 실망할 테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미치자 혜진은 짐짓 대범한 모습을 보이려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 그렇지만 비비꼬는 손가락은 가만히 놔두지 못했다. 혜지가 손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리자 진우는 손을 잡아달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그녀의 손을 자신에게로 잡아 끌었다.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다른 한 손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을 쓰다듬고 있었다. 혜진은 그런 진우의 손길이 좋으면서도 조금은 아쉬웠다. 에헤이, 이럴 때 연애의 달인이라면 손만 잡지 않고 나를 안고서 격하게 키스를 했을 텐데. 아니 뭐야 정이지. 너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만 들어있니? 좀 건전하고 순수하게 살 수 없어? 혜진은 순진하기만 한 진우가 좋기도 했지만 이럴 때는 좀 답답한 것 같아 자신의 속만 계속 들볶고 있었다. 혜진은 진우에게 붙잡혀 있는 손에 온통 피가 몰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온몸이 간질거리고 녹진녹진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이 바닥에 붙어버린 초콜릿같이 느껴졌다. 그런 그녀의 은큼한 속도 모르고 혜지의 손이 점점 뜨거워지자 진우는 그녀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열이 있어요. 어디 아파요? 진우의 물음에 혜지는 아니라고 괜찮다는 표시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 그녀를 믿을 수가 없었는지 진우는 혜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녀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 얼굴은 이미 온통 빨개져 있었고 만지는 곳마다 따끈따끈한 게 무슨 몸살 기운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화 마저 봐요. 그녀의 속삭임에 얕은 숨결이 그 입뺨에 닿았다. 그러자 진우가 눈동자를 흔들리며 숨이 조금 거칠어진 채로 그녀에게 얼굴을 가까이 댔다. 혜지는 순간 느꼈다. 입을 맞추려는 거다. 보통 때와 다른 느낌. 혜지는 그가 키스를 시도하려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진우는 혜지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살며시 포갠 후 잠시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점점 감정이 올라오자 혜지 윗입술을 사정없이 깨물어 빨았다. 영화를 통해 키스하는 것을 어설프게 배운 진우는 키스는 혀를 입속에 밀어 넣는다는 것을 모르는 듯했다. 그저 혜지의 입술을 격하게 빨아댈 뿐이었다. 물론 혜지는 진우의 그런 것마저 숨막히게 정신없이 좋았지만 윗입술이 조금 실은 아주 많이 아프고 쓰라렸다. 10여 분간의 숨막히고 아픈 키스를 마치자 혜지는 입을 움직이지 못했다. 진우가 혜지 입술을 심하게 깨물어서 부은 채로 시퍼렇게 멍든 탓이었다. 아이 참, 키스 처음 해보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혜지와 달리 너무나 만족한 얼굴로 진우는 떨리는 숨소리를 내뿜었다. 그러더니 다시 혜지를 숨이 막히게 꽉 안아버렸다. 큰일 났다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오늘 밤에 일치겠어. 혜지는 자신을 꽉 안고 놓아주지 않는 진우를 떼어 놓아야만 했다. 하지만 방금 전
오랜만에 나눠봤던 격렬하지만 나름 달콤했던 키스의 여운 때문에 그를 밀칠 수가 없었다. 그를 밀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었다. 아, 정말이지 눈물 나도록 좋다. 혜진은 진우 덕분에 첫사랑을 시작한 소녀처럼 두근거리는 게 마냥 좋기만 했다. 배꼽을 통해 전신을 가르는 기분 좋은 간질거림에 더 이상 그녀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미 영화는 끝나서 화면은 정지되었고 아무런 소리 없는 공간 속에서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다. 작업의 마지막 날, 사장과 편집장이 진이 작업실을 방문했다. 그들이 방문한 목적은 그동안 무사히 일을 마친 것에 대한 치하와 이번 책의 대박을 위한 조촐한 그들만의 파티를 열기 위함이었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한참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진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그들의 사장이었다. 며칠 전에 격렬한 키스를 한 후 혜지의 우려대로 윗입술이 퉁퉁 부은 데다 퍼렇게 멍까지 들었는데 그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사장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혜지씨, 입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입술이 호빵처럼 부었네. 혜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입술을 얼른 손으로 가렸다. 아니, 시퍼렇게 멍까지 들었네. 어디 부딪힌 것 같은데요. 많이 아팠겠다. 그 옆에서 찬찬히 혜지의 입술을 살펴보던 편집장이 거들었다. 혜지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지만 뭔가 빨리 둘러대야 할 것 같아서 머리를 잔뜩 굴리고 있었다. 네, 맞아요. 편집장님 말씀대로 찬장문을 열다가 그만. 조심하지 않고 진짜 많이 아팠겠다. 높은 찬장문은 키 큰 진우 씨가 좀 열어주지 그랬어요. 사장이 혀를 차며 진우를 나무라는 듯 말하자 그의 얼굴도 빨개졌다. 아직 혜지와 진우가 사귀는 것을 모르는 사장과 편집장은 자연스럽게 싱글인 두 사람의 이성관계에 대해 화제를 몰고 갔다.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는 혜지의 뜻에 따라 둘의 관계에 대해 아닌 척 연기를 해야만 했다. 혜지씨, 참 이해가 안 가네. 사장의 뜬금없는 발언에 나머지 세 사람은 어리둥절해서 사장에게 시선이 몰렸다. 왜 혜지 똑똑하지. 성격 좋고 요리까지 잘하는데 왜 아직 시집을 안 갔어요? 내가 잘 아는 방송국 기자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사장은 남자 얘기를 꺼내려고 일부러 앞 이야기를 장황하게 깔고 있었다. 혜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진우를 살짝 바라보았다. 진우는 사장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무릎을 움찔거리고 손을 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그것을 알아챈 혜지는 뒤에서 진우 나머지 한 손을 꽉 잡았다. 그러자 진정이 된 진우는 얌전한 고양이가 된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 어머, 혹시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인가요? 사장님 예전에 신문사 다닐 때 직장 선배였다던 그 사람이요. 그분 나중에 방송국에 입사하셔서 가끔가다 TV에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분 혜지 씨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걸로 아는데 37? 에이, 너무 많아요. 편집장이 아는 척을 했다. 사장과 편집장은 같은 여대, 같은 과 동기였다. 둘만 있을 때 말을 트는지 모르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깍듯하게 사장녀를 해주었다. 맞아요. 혜지 씨 나이가 어떻게 되지? 29이요. 어디 보자. 사장은 손가락을 꼽으며 둘 사이의 나이 차이를 계산하고 있는 중이었다. 평상시에는 카리스마도 꽤 있어 보였는데 짝 없는 젊은 남녀를 어떻게 하든 엮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 사장도 영락없는 아줌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하고 8살 차이구나. 어머,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많네. 좀 나이가 많죠? 그래도 그렇게 나이 안 들어 보여요. 주로 루포 프로그램을 해서 바쁘게 다니느라 장가를 못 가서 그렇지. 생김새나 성격은 아주 말짱해.
어때? 만나나 볼래요? 아니, 저는... 혜지가 망설이는 눈치이자 편집장이 바람을 넣었다. 그래, 만나나 봐. 요즘은 나이 가지고 결혼상도 안 찾더라.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띠동갑과 만나기도 하고. 생각난 김에 여기로 오라고 전화 넣을까? 아니요. 사장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할 태세이자 혜지는 참다 못해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혜지의 과격한 반응에 사장과 편집장은 잠깐 벙찐 표정을 짓다가 자기들끼리 결론을 냈다. 그래, 나이가 많긴 해. 혜지 씨 능력 좋은데 너무 나이 차이 나는 남자 싫을 거야. 그렇지? 사장은 혜지가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혼자서 결론까지 냈다. 사장의 결론에 겨우 진정된 혜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우의 표정을 살며시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 혜지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진우가 그녀의 새끼손가락을 살며시 쥐었다. 감전된 것처럼 새끼손가락을 타고 올라오는 찌릿찌릿한 기분 때문에 혜지는 다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물. 진우는 사진 작업을 끝내고 곧바로 다음 달 있을 공연 연습에 돌입했다. 그는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주인공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에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었다. 마임을 단독으로 공연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연계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나 진우는 가끔 영국 공연에서 자신의 특기인 마임으로 무대에 올라선다. 비록 조연이긴 해도 그의 역할은 주연에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다. 우연히 진우의 모습을 무대에서 보고 같이 일해보자고 제의하는 해외 공연 기획자들이 있었다. 그중 일본에서 온 기획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의를 해왔지만 어머니 때문에 일본에 장기 체류할 수가 없어 포기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 때문에 포기한 것은 그것 말고도 더 있지만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 그저 어머니라도 자신의 곁에 있어 주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작업을 다 끝내 다시 백수가 되어 한가로워진 혜지는 진우가 공연하는 소극장으로 응원차 가보기로 했다. 진우의 길을 살려주려 예쁜 도시락을 준비해 갈까도 고민했지만 그건 너무 오버다 싶어서 그냥 빈손으로 갔다. 그 대신 같이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생각이었다. 혜지는 진우 앞에서는 한 번도 치마를 입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큰 마음 먹고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나갔다. 그녀가 자신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원피스를 입고 나온 것을 안 건지 진우는 너무도 티나게 좋아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연습을 마치고 나온 진우는 혜지와 함께 생맥주를 한 잔 간단히 걸치기로 했다. 하지만 근처 호프집들은 사람으로 초만원이었다. 도저히 낄 자리가 없어지자 혜지는 진우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나가요.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들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와 혜진의 집 근처 공원에서 마시기로 했다. 진우가 맥주를 사가지고 나올 때였다. 술 취한 남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뒤에서 지나가고 있었다. 진우의 귀에는 그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기에 하필이면 그들과 부딪히고 말았다. 진우가 그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면 조금 기다렸다 지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혜지는 놀라서 쓰러진 진우를 일으켰고 술 취한 중년의 남자 중 하나는 혀가 꼬부라진 채로 그에게 한마디 했다. 야, 이 자식 귀 먹었어? 귀 먹으리냐고?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지나가는데 왜 안 비키고 귀를 막고 있냐고? 그 술 취한 남자는 기분 나쁘게 진우에게 삿대질하며 시비를 걸고 있었다. 진우는 매우 당황한 듯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죄를 했다. 그 광경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혜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지 소리를 빽 지르고야 말았다. 이봐요. 말 조심해요. 댁들이 잘못해놓고 어디다 대고 큰 소리예요? 혜지의 말의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중년 남자 중
덩치가 좀 있는 남자가 혜지에게 다가가더니 잡아먹을 듯 누나를 부라렸다. 뭐라고? 이 아가씨 좀 보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우리가 귀청 떨어지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사람 지나가는 걸 알면 앞사람이 알아서 피해줘야 맞는 거지. 안 비켜주니까 내가 귀머거리라고 했다. 그래, 그게 뭐 어때서? 혜지가 눈물 맺힌 눈으로 부르르 떨며 그들을 노려보자 그들은 뭔가를 눈치챈 얼굴이었다. 호호, 이것 봐라. 진짜 귀머거린가 보네. 우와, 되게 재밌는데. 중년의 두 남자는 동물원 원숭이 보듯 하며 뭔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거 알고 보니 불쌍한 놈이었구만. 야야, 우리가 그냥 봐주자. 에이, 저놈 낳고도 지 엄마가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에 고기까지 넣어 먹었을 거 아니야. 순간 혜지는 이성을 완전 잃어버리고 말았다. 들고 있던 자신의 구닥다리 휴대폰으로 비아냥거리는 그 남자의 정수리를 사정없이 내리찍었다. 혜지의 휴대폰은 5년 전 구입했던 구닥다리 캠코더 폰으로 구형 중의 구형이라 요새 휴대폰의 2배에 육박하는 상당히 크고 무거운 휴대폰이었다. 워낙 튼튼해 지금껏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중 가장 오래 버틴 거였는데 오늘 그 남자의 머리를 때리고 나니 꼭지 부분이 완전 돌아가 이제 다시는 쓸 수 없게 되었다. 남자가 큰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나머지 한 남자가 혜지에게 달려들었다. 그 남자가 혜지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든 순간 진우가 그 남자의 손을 으스러져라 잡으며 막아섰다. 결국 싸움은 네 사람이 2대2로 편먹고 싸우는 것으로 이어졌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자 작은 싸움은 곧 더 큰 싸움으로 되었다. 결국은 신고받고 출동된 경찰이 네 사람 모두를 붙잡아 갔다. 네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조서를 꾸미고 있었다. 보호자가 와야 하는데 혜지는 도저히 집에 알릴 수가 없어서 출판사 사장을 불렀고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진우에게 문자를 넣었다. 술에 취한 그 중년의 남자들은 아직도 술에 깨지 않았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주변을 시끄럽게 했다. 그에 참지 못한 경찰관 한 명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에게 소리쳤다. 아저씨들 좀 조용히 하세요. 계속 그렇게 떠드시면 고성방가에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시킬 겁니다. 그 말에 그들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그중 한 명은 계속 자신이 어느 대학 교수인데 이렇게 점잖고 명망 있는 자신이 저런 못되고 버릇없는 남녀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수모를 겪었다고 하면서 무한반복으로 자신들의 무죄를 외쳐댔다. 경찰관도 두 손 두 발 들었다는 듯 그 남자들은 놔두고 혜지와 진우를 먼저 불러서 질문했다. 먼저 아가씨께 물어볼게요. 아가씨가 휴대폰으로 저기 파란 넥타이 맨 아저씨 머리 친 거 맞아요? 네. 아니 큰일 날 아가씨네.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소리를 낮춰서 혜지에게 말했다. 저런 술 취한 사람들은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괜히 상대했다가 억울하게 죄를 덮었을 수도 있다니까. 혜지는 입술을 쏙 집어넣고 얼굴이 빨개진 채였다. 그녀가 저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니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진우는 무능한 자신이 미워졌다. 한없는 분노가 그의 온몸에서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다. 진우는 진우의 문자를 한참 만에 확인했다. 해와 경찰서야. 좀 와줘.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진우가 경찰서에 가 있다고 하자 진우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진정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 자식이 무슨 일이래?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진우의 혼잣말에 앞에 앉아있던 유정이 물어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자 무슨 일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나 보다. 진호는 전에 유정에게 신세를 진 것에 보답하기 위해 그녀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 원래는 근사하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유정은 당돌하게도 술을 사달라고 했고
그래서 전통주점에서 막걸리와 파전, 매운탕을 넣고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중이었다. 유정이 물음에 그만 얼버무리려고 했지만 지금 그곳으로 가면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가감없이 말을 해주었다. 진우 녀석이 경찰서로 와달라고 하네요. 어머, 경찰서는 웬일로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해 보이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지금 일어나야 될 것 같네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유정은 윗도리를 집어들더니 같이 일어서며 선뜻 자기가 그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괜찮아요. 어서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 술은 입만 살짝 가져다 드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지장 없어요. 진호는 약속 장소가 자신의 오피스텔과 가깝기도 했지만 술을 마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일부러 차를 놓고 왔기에 차가 없었다. 유정도 근방에 살기는 하지만 가까운 슈퍼도 차를 몰고 갈 정도로 걷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녀였기에 차는 필수로 껌딱지처럼 붙여가지고 다닌다. 그나마 자신의 신체 중 가장 자신 있는 곳이 다리인데 다리에 조금이라도 알이 배기면 낭패라 여겨서 악착같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다. 유정이 급해요. 진우를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실은 진우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는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유정의 마음에서 진우는 존경의 대상이자 아련하게 떠오르는 추억 같은 존재다. 운전을 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진우를 흘끔 쳐다본 유정은 진우가 아까와 달리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 역력하자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진호 씨가 형이라고 했는데 몇 분 차이로 형이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몰라요? 에이, 말도 안 돼. 엄마한테 그런 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 친척 중에도 쌍둥이가 있는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어찌나 잘 싸우는지 싸우면 꼭 둘 중에 누가 형이냐고 묻고 형과 동생 알려주면 동생 되는 녀석이 울고불고 했어요. 겨우 1분 차이로 자기가 동생이 되었다고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원망을 하던데. 그게 웃기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두 분이서 그런 싸움 안 해봤어요? 아, 싸우지는 않았겠네요. 두 분 다 점잖으시니까. 유정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생각에 서둘러 말을 얼버무렸다. 진호는 유정의 말을 듣더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로 입을 열었다. 진호와 저는 같이 안 살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둘이 따로 살았어요. 진호는 친하지도 않은 유정에게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자신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렇게 말을 꺼내고야 말았다. 어쩌면 지금의 자신이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기대고 싶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진호의 뜻밖의 말에 유정은 괜히 자신이 말을 꺼낸 것 같다. 일부러 CD 플레이어 볼륨을 높였다. 진호는 굳은 표정으로 찻장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유정은 곁눈질로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둘에게서 느껴지는 어두움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 아직 그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진우에게 급격한 호기심이 생기는 유정이었다. 진호 혼자만 경찰서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유정이 우격다짐으로 같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가니 이미 상황은 종료된 상태였다. 그들이 너무 늦게 도착한 탓이었다. 현재 상황은 진우가 일하는 출판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상대방 측에 뭐라고 훈계를 하는 중이었다. 아니, 교수님이시라면서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체면을 세우시려고요. 진호와 유정이 오기 전 사장이 먼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교수와 그 친구 패거리가 큰 소리 내며 자신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내리친 혜지와 진우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중이었다. 그러나 정황을 들어보니 혜지와 진우가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다. 결론을 놓고 보자면 그들이 시비를 걸어서 웃겠던 거였다. 자기들 말로 전치 2주는 될 거라고 떠들어댔지만 그들에게서 전혀 외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관이 적절하게 중재를 해주면 좋으련만 본인들의 업무도 많으니 그냥 방치 상태였다. 그러나 의회의 인물인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모든 일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었다. 그 사람이 바로 출판사 사장이었다. 사장은 조곤조곤 그들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다. 기자 출신답게 말이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나중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연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사장의 말들은 사근사근했지만 내용은 좀 협박에 가까웠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기자 중에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번 주에는 대학 교수들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자기에게 소재 좀 제공하라고 부탁이 이만저만 아니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 오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 말에 교수는 물론이고 경찰들의 태도까지 싹 바뀌었다. 경찰은 교수와 그 친구에게 서로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교수와 그 친구도 자신들이 먼저 인격 모독을 한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없었던 일로 좋게 마무리한 것이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는 달리 할 말이 없어 사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니 뭐 고생은요. 진호 씨 형님이신가 보다. 만나서 반가워요. 둘이 참 많이 닮았네요. 사장은 별일 아니라는 듯 진호를 보며 옆에 서 있는 유정을 슬쩍 보았다. 아, 네. 진호와 진호가 쌍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진호는 굳이 자신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혜지의 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진우의 표정은 침울한 정도가 아니었다. 손가락으로 톡 치면 터질 것 같은 뭔가 안 좋은 분위기가 그에게서 풍겨왔다. 그래도 진호가 형인데 형으로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 했다. 미안하다. 누구 좀 만나느라 늦게 왔어. 혜지 씨도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저 때문에 진우 씨가 곤욕을 치렀어요. 유정은 잘 모르는 혜지에게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서 진우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서유정이에요. 전에 차로 부딪혔던. 진우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화가 나서 가만히 있는 건지 여전히 쌩한 얼굴이었다. 낯선 여자가 진우를 아는 척하자 그것을 보는 혜지의 마음이 불편했다. 서유정? 아, 그때 그 여잔가? 혜지가 예전에 진우 전화를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를 다시 쳐다봤다.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야한 모습이었다. 자신과 뭔가 다른 분위기, 그 여자가 진우와 같이 왔다. 그리고 진우에게 아는 척을 했다. 혜지는 뭔가 모를 묘한 감정이 꿈틀대는 것 같았다. 누가 자신의 심장을 꽉 움켜잡는 것 같아서 가슴속이 부대꼈다. 사장이 돌아가고 넷이 길거리 앞에 서성였다. 진우는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서로 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럴 때는 세 사람을 다 아는 진호가 나서야 할 차례였다. 진우야, 우리 술 한잔하러 가자. 어때요? 같이들 가시죠. 진호가 유정과 혜지에게 말을 하는데 진우는 뭔가 성인한 얼굴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 처음 보는 진우의 환한 모습에 혜지는 당황하고 말았다. 진우씨! 진우 역시 어리 빠진 모습으로 진우가 가는 쪽을 바라보았다. 유정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 가만히 서 있었다. 모두들 진우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진우는 모든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들의 시선이 몸에 꽂힐 때마다 지독한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 자신이 참을 수 없이 못나 보이고 싫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등신 같은 놈. 진우는 혜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다. 혜지는 그런 그를 따라가려다 그 자리에서 멈춰 서버리고 말았다. 그의 뒷모습만 보았지만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 그의 몸 전체가 슬픔으로 가득한 채 아프게 떨고 있었다.